인천발 KTX 직결 사업은 수인분당선 송도역을 기점으로 삼고 수인분당선을 공용하다가 어천역 부근에서 경부고속철도와 직결해 부산, 광주, 목포, 여수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인천 송도역부터 부산역까지 2시간 20분 정도로 단축되며 전남 목포시 소재 목포역까지 2시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초 국가철도공단은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을 2025년 6월까지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했으나 궤도 신호통신 등 후속 분야 공정과 접속부 공사 지연으로 인해 개통 목표가 2026년 말로 수정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인천 KTX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KTX 청룡 2편성과 현재 제작 중인 KTX 청룡 2편성, 기존 운영 중인 KTX 1편성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로템이 KTX 청룡 신규 발주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서 잠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제작 중인 KTX 청룡 2편성과 기존 운영하던 KTX 산천 3편성을 투입해 하루 12회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발 KTX 공사가 2026년 말로 지연되면서 인천 KTX 개통 시기보다 현재 제작되고 있는 KTX 청룡 2대 제작 완료 시기가 빨라져 인천 KTX 개통 시기에 맞춰 KTX 청룡 4대와 KTX 열차 1대가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레일은 평택 오송 구간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 고속열차 2대를 한 대로 묶은 중년열차로 오송까지 하루 6회 운행하며 중년열차는 오송에서 분리돼 호남까지 6회, 부산까지 6회 운영됩니다. 나머지 고속열차 세대는 인천에서 부산까지 하루 6회 운영되며 평택 오송 구간 복복선화 사업이 완료된 2028년 이후엔 모든 열차가 중년이 아닌 단편성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서해선과 경부선이 직결되면 인천에서 출발하는 서해선 KTX로 충청과 호남권역 곳곳을 이을 수도 있습니다. 서해선 경부선 KTX 직결 사업은 총 5,491억 원을 투입해 서해선을 화산 향남 부근에서 경부고속철도와 직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했으며 기재부가 이를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현재 기재부가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해선과 경부선 KTX가 직결되면 충남 홍성군에서 서울까지 1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또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가 직결되고 열차만 투입하면 인천 KTX 기점인 송도에서 월곶, 초지, 어천, 향남, 홍성을 잇는 인천발 KTX도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홍성 이남의 장항선 신창대야 구간 복선전 철화가 2026년 말 완료되면 인천부터 호남 권역을 잇는 인천발 서해선고속철도가 가능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인천 KTX의 남은 과제 중 최대 핵심 과제는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확대입니다. 현재 인천 KTX는 수인분당선 송도로 기점이 정해져 있기에 공항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제2공항철도가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제2공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 망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제2공항철도는 지난 4월 인천시가 진행한 사업 재기획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만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고 철도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철도 사업은 BC값이 1을 넘거나 계층화 분석값이 0.5를 넘으면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AHP는 경제성 분석의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 항목을 종합해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제2공항 철도가 건립되면 아시아 허브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목포, 여수 등 주요 도시가 KTX로 연결되는 만큼 정책적으로 제2공항 철도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2공항 철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 지역 기업 61.8%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경영 악화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21일 발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인천 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 지역 소재 기업 170개사 중 61.8%가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란 전쟁, 테러, 국가 간 갈등과 같은 질이 또는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인천 지역 기업들은 환율 변동, 결제 지연 등 금융 리스크와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을 경험했으며 에너지, 원자재 조달 비용 증가와 같은 경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고 관리 차질, 물류비 증가, 해외 시장 접근 제한, 매출 감소 등 여러 방면에서 경영 악화 요인에 직면했습니다. 응답기업 35.3%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도 35.3%에 달했습니다. 반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4.1%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50%는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 필요성을 느끼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 지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전략으로는 비용 절감, 운영 효율성 강화가 꼽혔습니다. 이어서 대체 시장 개척, 사업 다각화,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 조달 강화 등입니다. 그러나 대응 조직을 신설한 기업은 4.4%에 그쳐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인천 지역 기업들이 겪는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비용 절감과 대체 시장 개척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체적으로는 이러한 리스크를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기업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운행 재개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운행이 재개되더라도 노선 확장과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연구비 1,000억 원과 사업비 3,500억 원 등 총 약 4,500억 원이 투입돼 2016년 2월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개통된 구간은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합동청사, 파라다이스시티, 워터파크, 용유역 구간 역 6개를 잇는 노선으로 총 길이는 6.1km에 이릅니다. 이를 시작으로 2단계와 3단계 장내 확장 노선 구축이 계획됐습니다. 2단계는 용유, 국제 업무지역 구간을 연결하는 길이 9.7km 노선입니다. 3단계 노선은 총 연장 37.4km로 국제 업무지역에서 미단시티, 운북동, 영종 하늘도시를 지나 다시 인천공항 제1역 액터미널로 이어집니다. 자기부상철도를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범 운행 구간에 이용객이 적고 무료 운행 등 많은 운영비가 소요돼 적자가 발생했다며 2022년 5월 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차량 분해 검사, 부품 교체, 시험운전 등 열차의 성능 확보를 위한 중정비 시행을 이유로 운행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운행이 중단된 지 11개월, 여 만인 2023년 5월, 시는 자기부상철도 운영 형태를 도시철도에서 궤도운송시설로 변경해 운영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공고했습니다. 궤도운송시설로 전환되면 철도안전법 대신 궤도운송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고정된 시간표에 따라 운행해야 하는 철도와 달리 수요에 따라 운행 횟수나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철도안전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자기부상철도는 궤도운송시설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말 운행 재개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중정비 기간 연장과 국토교통부와 협약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운행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중구 영종도 지역 주민들은 자기부상철도가 죽어 밀집 지역이 아닌 외곽에서 운행되었기 때문에 적자 발생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 같은 결정을 탁상 행정의 산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선이 죽어 밀집 지역과 떨어져 있어 출퇴근 수요가 없고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3당의 장내 확장 노선 구축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영종 내 대형 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 해당 구간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동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용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효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주민들은 자기 부상철도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단계별 노선 연장을 요구해 왔다며 현재 운행 구간은 주민과 관광객 수요가 많지 않은 용유역까지만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스파이어, 구읍베터, 시사이드 파크를 잇는 노선이 구축돼야 관광과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며 공항공사가 최소 비용만 들여 명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중정비가 끝나 운행을 위한 물리적 준비는 거의 마쳤다며 그러나 철도 인허가 관련 협의가 남아 있어 운행 재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궤도 시설로 전환되면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 철도과 관계자는 현재 2단계 확장 노선 타당성 분석을 진행 중이며 올해 연말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분석 결과 경제성이 0.7 이상이면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이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기상청이 하늘을 나는 택시로 대표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KUAM은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도심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 76억 3,800만 원을 편성해 K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상 관측과 예측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KUAM은 300에서 600m 상공에서 운항하는데 이 고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류, 측풍 등 위험 기상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대응할 첨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2025년부터 KUAM 운항에 최적화된 기상 관측망을 구축하고 고해상도 기상 예측 모델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특히 적어도 3차원 고해상도 원격 기상 관측 기술을 도입해 KUAM의 운항 시 실시간 기상 상황을 파악하고 위험 요소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함께 초단기 고해상도 기상 예측 모델도 개발해 이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KUAM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고 도심 교통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UAM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인증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KUAM 운항을 위한 기상 정보 제공으로 안전한 도심 항공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KUAM 상용화는 단순한 교통 혼잡 해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비용 절감과 환경 문제 완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K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정확한 기상 정보를 제공해 도심 항공교통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경강선 고속철도는 인천 송도, 월곶, 시흥시청, 광명, 판교, 광주, 부발, 여주, 서원주, 강릉 구간을 KTX 이음 등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핵심에 해당하는 경강선 복선전철화 사업 공사는 현재 월곶, 판교 구간과 여주, 서원주 구간 공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와 함께 수도권 광역철도도 운영됩니다. 현재 판교에서 여주까지만 운영되는 수도권 광역철도 경강선은 월곶, 판교 구간이 완공되면 인천 수인분당선 연수역부터 여주역까지 확장됩니다. 경강선 KTX는 당초 2027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월곶, 판교 구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준공 목표가 2029년으로 수정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월곶, 판교 구간을 지난 4월 착공했으며 현재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경강선 고속철도 여주, 서원주 구간은 지난 1월 착공해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월곶 판교 구간이 개통하지 않더라도 열차만 투입하면 판교부터 강릉까지는 고속철도로 먼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29년 월곶 판교 구간이 개통되면 고속철도 운행 구간을 인천 송도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경강선은 고속철도와 함께 수도권 전철도 운영됩니다. 원주시가 수도권 전철 경강선을 원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향후 인천에서 원주를 오가는 장거리 전철이 생길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8월 수도권 전철 여주, 원주 연결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용역 업체 선정을 추진 중입니다. 당초 인천 수인분당선 연수역에서 여주까지만 운영되도록 설계됐으나 원주시가 이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인천에서 강원 원주를 잇는 도시철도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강선에도 KTX 이음 열차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KTX 이음 열차는 KTX처럼 저상 플랫폼에도 정차 가능하고 경인선 같은 일반 전동열차처럼 고상 플랫폼에도 정차 가능합니다. 경강선 KTX 노선을 통해 철도 노선을 확장할 수 있어 열차만 투입하면 더 많은 노선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경강선 KTX 노선을 이용해 확장할 수 있는 노선은 중부 내륙선, 중앙선입니다. 먼저 인천발 중부 내륙선 KTX가 가능합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충북 충주에서 경기 이천 부발역까지 운행하던 중부 내륙 고속철도를 경기 성남시 판교역까지 확대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철도는 내달 문경까지 개통합니다. 경강선 KTX가 2029년 개통되면 열차 기종이 KTX 이음으로 같아 인천에서 판교를 거쳐 충주까지 열차만 투입하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부 내륙선 충주, 문경 구간은 올해 11월 개통할 예정이며 향후 문경, 김천 구간이 2032년에 연결되면 인천에서 경북을 연결하는 철도가 가능합니다. 이후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개통하면 김천을 거쳐 거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경강선 KTX 전 구간이 개통되면 경강선이 서원주에서 중앙선과 직결됩니다. 이에 따라 경강선 KTX로 환승 없이 제천과 안동, 경주를 거쳐 부산 부전역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 KTX의 기점은 청량리역과 안동역이며 주요 정차역은 양평, 서원주, 원주, 제천, 단양, 풍기, 영주역 등입니다. 중앙선 KTX 개통으로 제천과 단양 등 충청북도 북부, 영주와 안동 등 경상북도 내륙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1월 중앙선 원주 제천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KTX 이음을 투입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영천 부산 부전 구간을 개통했습니다. 중앙선 역시 현재 KTX 이음이 운행 중이며 경강선 KTX와 서원주에서 직결되기에 열차만 투입하면 인천에서 출발하는 중앙선 KTX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천에서 출발하는 경부, 호남, 전라, 경강선을 비롯해 향후 중앙선과 중부 내륙선 KTX, 서해선 KTX가 가능하려면 인천 송도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제2공항 철도가 필요합니다. 철도 사업은 BC값이 1을 넘거나 경제성 분석의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을 종합해 평가하는 지표인 계층화 분석값이 일정 수준 이상 나와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인천발 중부 내륙선과 중앙선이 경제적 타당성을 만족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제2공항철도가 건립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곳곳을 고속철도로 연결할 수 있어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제2공항철도를 건립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과제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에어프랑스가 오는 28일부터 인천, 파리 노선에 신형 에어버스 A350 항공기를 투입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신형 에어버스 A350은 비즈니스 클래스 48석,
프리미엄 클래스 32석, 이코노미 클래스 212석 등 총 292석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차별화된 좌석 배치와 서비스를 적용해 승객 편의를 높였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풀 플랫, 풀 액세스, 풀 프라이버시를 기본으로 설계됐습니다. 너비 53cm, 길이 약 2m의 좌석은 180도로 펼쳐지는 침대형입니다. 울과 프랑스산, 풀그레인 가죽 등 고급 소재를 사용했고 슬라이딩 도어로 독립 공간을 보장합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과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하며 20인치 풀 HD 4K 반사 방지 터치 스크린을 각 좌석에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화, TV 시리즈, 음악, 팟캐스트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클래스는 121도까지 젖혀지는 좌석과 94cm의 레그룸을 갖췄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도 119도 기울기 등받이와 79cm 레그룸을 적용해 편안함을 높였습니다. 신형 A350은 이달 28일부터 최대 주 7회 운항됩니다. 자세한 운항 일정과 좌석 정보는 에어프랑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후원한 월드 헬스시티 포럼 주관사가 보조금 7억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5일 월드 헬스시티 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이 올해 지원받은 보조금 7억 원을 지난해 제1회 포럼의 적자 보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월 제2회 포럼을 위해 주관사에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행사 진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자금이 유용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점검 결과 주관사가 지난해 1회 포럼에서 발생한 5억여 원의 적자를 올해 보조금으로 메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포럼 후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에도 보조금 7억 원을 주관사에 후원한 바 있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보조금 지원으로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 정황들을 최초 확인했다. 사업자로부터 소명 단계를 거쳐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원 등 후원과 행사에 참여하는 역할은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행사 주체는 세계건강도시 포럼이기 때문에 전면 취소는 주관사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동 주최를 맡던 인천시 역시 공동 주최를 철회했습니다. 한편 월드 헬스 시티 포럼은 지난해 1월 인천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역시 오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